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30장 통화량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1절 고전학파의 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학파 예전의 경제학자들이죠. 인플레이션 이론을 설명하는 모델이 바로 뭐냐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량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용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 수량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요.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10개가 있는데 만약에 1원짜리를 만약에 10개를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1원짜리 하나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환 비율이 1대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1원 가지고 하나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요거 원리가 그건데 돈을 많이 찍어 가지고 이거를 20개로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된다? 1원짜리 2개를 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하나 구입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원짜리 하나 줄 수 있었던 걸 2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요거 1원의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거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까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사용되는 화폐 가치가 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첫 번째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재화의 가치보다는 뭐에 대한 가치가 관심이 있다? 화폐에 대한 가치에 관심이 있는 표현이다 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은 예를 들느냐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상품 묶음이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많은 상품 묶음 바스켓을요, 상품과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렇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바스켓입니다. 그럼 묶음. 대략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상품 묶음을 모아놓은 것을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전체를 다 합치는 것을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전체 상품 묶음들의 어떤 집합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경제 전체의 현상이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 전체에 대한 현상이 되고요. 현상으로 자, 다음 줄에 보시면 교환의 매개 수단인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교환의 매개 수단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상품 묶음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물가 수준 자체는 그래서 화폐의 가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P가 거기 다음 단락 보시면 주어진 재화나 서비스의 묶음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달러, 화폐의 수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스크림을 내가 하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한 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야? 1원짜리 1,000개랑 아이스크림 하나랑 같이 교환된다. 이게 바로 1,000원 이 뜻입니다. 얘를 원화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원짜리 1,000개를 주면 그게 아이스크림 하나랑 교환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화폐 1원의 가치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지. 자,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그러면 요거를 1,000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1,000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요것도 1,00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한 개잖아.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1원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1,000분의 1 아이스크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원의 가치가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게 1,000원이 P니까 P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P분의 1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거기 두 번째 달랑 마지막 줄 있죠? P가 화폐 단위로 표시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라고 하면 P분의 1은 재화나 서비스 양으로 표시한 화폐의 가치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야. 이거는 화폐 1달러 또는 1원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다음 단락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재화가 여러 개 있다는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재화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P가 아이스크림 콘 한 개 가격이 되면 아이스크림 콘이 지금 1,000원이라 했는데 거기 2달러라고 하면 P분의 1, 2분의 1은 바로 뭐다? 1달러 가지고 1달러의 가치야. 그러니까 1달러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절반을 살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으로 표현한 1달러의 가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P가 올라가게 되면 P분의 1이 화폐의 가치니까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물가 수준이 뭐다? P. 화폐 가치는 뭐다? P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배우기 위한 전 단계로 물가 수준과 그리고 화폐 가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B에 해당하는 화폐 공급, 화폐 수요, 화폐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